네, 안녕하세요. 설알기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노후 준비는 미국 주식으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직 2030이라면 미국 주식 S&P 500만 모아가도 노후 준비가 가능할까? 전 재산을 미국 주식에 넣었을 때 노후 준비가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의 본질은 물가 상승률과의 싸움인데요. 노후 자금 준비의 핵심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의 구매력을 지키는 겁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는 꾸준히 당연히 이제 화폐량이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죠. 2%대의 물가 상승률이 2030년까지 누적되면 지금 1억 원의 가치는 노후 시점에는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물가를 상회하는 자산 수익률이 당연히 필요하고,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예금이나 채권만으로는 명목상의 자산은 유지되지만 실질 가치는 꾸준히 깎여 나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죠. 미국 주식의 장점을 생각해보면 일단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의 집합소이고, 미국 증시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 세계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초대형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요. 전 세계 매출을 기반으로 성장하며 미국 국내 경제와 무관하게 글로벌 경제 전체의 성장 과실을 다 흡수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압도적인 수익률이 또 굉장한데, S&P 500 지수는 지난 100년간 연평균 약 10% 전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자산 배분이 필요 없는 수익률이고, 중간에 대공황이나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같은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꾸준히 우상향하는데, 근데 갑자기 급락장이 오면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렴해진 주식을 줍줍할 수 있으니까요. 이는 단순히 미국 경제가 강했다는 것을 넘어서 시장 자체가 끊임없이 혁신 기업을 흡수하고 재편되는 구조적인 힘 덕분입니다. 일단은 미국의 연금 401k에 한해서 이제 한 해에 한 사람이 넣을 수 있는 최대 납입 한도가 23,500달러입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사람의 월별로 7.7%를 미국 S&P 500에 돈을 넣고요. 일단 그렇게 되면 퇴직할 때쯤에는 노후 준비가 거의 완벽하게 돼 있을 정도로 돈이 복리로 불어나서 100만 불 이상의 돈을 수령하는, 은퇴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너무 잘 운영을 하고 있지만 비교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은 주주 중심 경영에 충실하고 꾸준한 배당 지급을 해주고,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이 주가 관리가 가능하고, 또 장기 성장성 확보를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성장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러한 문화 덕분에 투자자가 장기간 보유할수록 복리 효과를 누리기 쉬운 환경이 마련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환율 효과로 인한 추가 이점이 나타납니다. 원화가 장기적으로 달러에 비해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장점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원달러 기준 환율이 높아진다고 하면 미국 주식에 투자했을 때 달러 자산 보유 자체가 노후에 위험 분산 수단이 됩니다. 그렇게 달러를 보유한다면 한국의 물가와 통화가치 변동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어났을 때 이런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달러 자산이 있으면 세이프 헤븐이라고 하는 달러로 돈이 다 몰려들기 때문에 방어력이 커지게 되고, 사실 한국 주식이 올해 굉장히 잘 나가서 30% 이상 수익이 나고 있지만 계속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물 경제를 대표하는 저성장과 저출산의 구조적 문제가 있고, 한국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이미 감소 중입니다. 그렇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 기업의 실적도 정체되고 주식시장 전체의 상승 여력도 떨어집니다. 반면에 미국은 인구 유입과 생산성 혁신 덕분에 상대적으로 성장 동력이 유지되고요. 물론 트럼프 정부에서 반이민 정책으로 계속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줄고 있지만 이게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배당이나 주주 환원 문화의 차이를 보면 한국 기업들은 배당 성향이 낮고 자사주 매입이나 주주 친화 정책이 미국보다 훨씬 미흡합니다. 투자자가 장기 투자할 요인이 약하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저평가가 고착화되는 경우가 있죠. 또한 저는 투자할 때 유동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미국 증시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대규모의 연금 글로벌 펀드, 개인 투자자가 모두 모여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성이 있고 거래가 굉장히 안정성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죠. 반면 한국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외국인 자금 흐름에 따라서 지수가 급등락하기 쉬운 구조이기도 하죠. 물론 그렇다고 미국 주식이 무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변동성은 주식 시장에서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라도 경기 침체나 금리 인상 시기에는 큰 하락이 왔고요. 2000년 닷컴 버블 붕괴나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갑자기 이런 블랙스완이 나타났을 때 폭락하지만 역사적으로 하락장은 일시적이고 상승장은 장기적입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와 분할 매수를 한다면 또 나이가 젊다면 걱정할 일은 아니죠. 미국 주식을 활용한 노후자산 전략을 살펴보면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기본 원칙은 생활비와 비상금은 안전자산에 보관을 하고 투자금은 여유자금으로 구성하여 최소 10년 이상 운영이 가능한 돈으로 분산 투자, 정기적 리밸런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결론적으로 노후자금은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데 예금처럼 원금은 안전하지만 수익이 낮은 자산으로 오히려 돈을 잃지 않더라도 물가 상승을 방어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리스크가 커지게 되고, 반대로 고위험 투기성 자산에 올인하면 은퇴 후 생활이 불안정해지지만 미국 주식을 다시 정리하자면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업이 집합돼 있고 장기간 검증된 우상향 추세, 그리고 달러 자산이라는 방어력, 주주 중심 경영 문화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어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균형 있게 담보할 수 있는 투자처인 거죠. 그렇다면 2030 나이에 30년간 100만 원씩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면 연간 10% 평균 성장률을 생각했을 때 얼마가 될까요? 바로 20억 정도의 자산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에 연간 물가 상승률인 인플레이션이 2%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11억을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갖게 됩니다. 다들 성투하시고 꾸준하게 자산을 잘 모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